이동영 다스 부사장의 통화 내용이 우리 방송으로도 이미 나갔습니다만 일파만파예요. 아, 충격이었습니다. 실제로 말하는 것들 적족이 누가 봐도 그런 거예요. 서로가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뉘앙스로 다 나와요. 이상은이 바지 사장이고 이동용도 거기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사실은 건물주가 자기 집 아래 1층에다가 원래 장사하던 사람들 쫓아내고 커피숍 차려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바지 사장인 형님인 이상은이 자기 아들 어디 갈 데 없는 놈 꽂아서 이제 막 부사장 시키고 막 했어. 근데 사실은 실소유주인 이시영이 이제 치고 딱 들어오면서 뭐 그런 식의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빠르게 이시영 체제로 바꾸고 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조언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요. 이상은 이상득, 이명박 이런 어떤 서열상에 있어서 가장 돈 많은 이명박의 자식을 자기 원래 주인인 사람이 자기 꽂아 놓으려고 보니까 지금까지 대리해서 다스를 끌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들이 이렇게 쫙쫙쫙쫙 나와요. 녹취록 한번 또 읽어볼까요? 아버님, 이상은이죠. 아버님이 시영이하고 MB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MB하고 좀 다치지 않기 위해서 좀 천천히 승진해라. 천천히 승진해라. 그 맞는 말이었어요. 다음에 나도 회장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런 꼴을 당하니까 내가 울분이 터지지만 이 얘기를 회장님한테 하지 못하는 게 마음이 아프다. 어차피 희생하는 거잖아. 회장님도 희생했잖아. 우리 느낌 그대로예요. 예. 신감사가 솔직히 말해서 시영이 편이지. 잠깐만 여기서 정황이 이제 필요해요. 네. 신학수라고 하는 다스의 감사가 이 동영한테 사표를 보내요. 너 나가야 되겠다. 출퇴근 버스 관련된 그렇죠, 비리 그렇죠. 혐의로 돈 받은 혐의로. 신감사가 솔직히 말해서 시영이 편이지. 내게 그건 안무개하고 동영이 문제니까 이 건은 이 부사장이 사표 쓰면 되는 건데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기분이 좋겠어? 다음에요. 사촌동생. 이시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촌 동생이. 네. 사촌동생이 이동영. 형을 해코지하고 형을 나가라고 해도 내가 똑같은 놈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당장 내가 나갈 순 없는데 내년 몇 년 걸려서 나가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 분명히. 밖에 나가서 뭘 해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쫓아내야지 지금. 그러니까 이 녹취록의 정황을 보면 확실하네요. 이상은 이동영 이 라인을 내치고 이명박 이시영 라인으로 갈아치기 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너무 급하게 무리하게 추진하고 들어오니까 오히려 이동영이가 충고하는 거네요.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하면 탈락. 그러니까 신기한 게 그렇지 않아도 저 자리를 비워줘야 이시영이 막 들어가고 이러는데 네. 마침 이동영이 그 비리 구조에 하나 걸린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딱 좋은 타이밍이 돼서 나가라는 압박을 주니까 지금 통화 내용들이 여기서 이제 막 억울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읽어온 것인데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볼 때 이 녹취록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단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다스의 원래 종잣돈이 도곡동 땅 1000평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도곡 땅은 사실은 이상훈과 처남인 김재정 씨의 공동 명의로 돼 있었고, 이게 지금 증명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다스에서 이시영이 본격적으로 주인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동영이 추락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 과정에서 이제 비애감을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럴 수 있는 거냐? 우리 아버지도 희생했는데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적어도 도곡동 땅 다스의 종잣돈이었던 도곡동 땅 1000평, 이거에 이상훈과 김재정이 사장이 아니라면 이상훈과 김재정이 어떻게 이 도곡동 땅을 매입하게 돼 있는지, 그다음 이 매입 자금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밝히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검찰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시기만 저는 저울질하고 있고 확인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이 녹취록이, 그래서 제가 충격이라고 얘기했던 말은 이 녹취록 자체가 이상은이 회장이 아니라는 거를, 주인이 아니라는 거, 다스의 주인이 아닌가를 증명하는 것이고, 그러면 역으로 추적해서 도곡동 땅이 이상은 거였는데 그럼 이걸 종잣돈으로 다스를 만들었는데 왜 이동영이 길을 못 피는 거냐? 아버지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있었다면 여기 이상은의 출처만 밝히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간단합니다. 다스 지분이래요. 이상은이 지금 현재 47.26%고요. 그렇죠. 50% 이상은 주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김재정한테 상속받은 권영미가 있을 것이고요. 등등 해서 지금 실제로 가장 대주주가 이상은인데 이렇게 정황들을 보면 확실해.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야. 근데 문제는요, 이게 법적으로 증거가 되진 않죠. 녹취에 있어서의 불법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녹취에 있어서의 불법성은 뭐 이거는 재판정에서 판사가 가려주는 거지만 검찰은 당연히 수사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들이밀었을 거예요. 또는 소수로 활용할 수 있고. 소스라고 해서 뭔 말인지 했네. 소스! 발음 안 돼? 이동영이 그 검찰에
출석하면서 한 얘기가 있죠. 우리 아버지 거에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검사가 바보가 아닌데 그것도 들었을 거예요. 뉴스로 봤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두 개 놓고 어떤 게 맞아?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아니 아버지 거 맞아요라고 했으면 제가 신뢰를 하겠는데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거든요. 네. 생각한다. 아버지 거라고 하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아버지 거라고 하면 되는 건데 이거 여기서부터 거짓말이 되는 거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김재정 씨 아내가 지금 23.60%를 갖고 있는데 이거 돈 어디서 났냐 물어보면 돼요. 이미 게임 끝났어요. 제가 볼 땐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김재정 씨 아내가 23.6%를 가질 수 있게 됐는지 출처만 밝히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김재정이 그걸 어떻게 갖게 됐는지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런 얘기인 것이고 나머지 뭐 청계재단하고 김창대의 동창이 가졌는데 이 녀석도 너 4.20% 어떻게 가질 수 있냐 이거 물어보면 이게 굉장히 간단해요. 자금 조달하는 게. 그래서 이미 제가 볼 때는 검찰에 모두 다 확보됐다. 저는 이명박의 구속에 시간 조율만 남았다. 그리고 그 모양새만 갖추는 데만 이제 됐다. 이런 겁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좀 더 그림을 크게 보고 있는데요. 검찰이 거기까지 저처럼 이렇게 음모론을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다스 대부기공이 만들어진 당시에 현대그룹에서는 계열사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가의 누군가가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사장이나 실소유주로 되어 있는 회사로 만들어서 하청업체를 만들어서 시트를 생산하게 하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사실은 현대그룹 차원에서. 그런데 이 중간에 있었던 일이 전혀 안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관계자가 이명박이라고 의심되는 사람 빼고는 다 죽었어요. 이미 세상에 없어요. 현대그룹에서 그 회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죽어서 사라지고 사람들이 증언할 사람이 없어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현대그룹 차원에서 진행하던 것이 이게 갑자기 대부기공이 현대그룹 거가 아닌 전혀 다른 별개의 단독 회사로 설립이 돼요. 빼앗았다. 오, 그러니까 이제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음모론이네요. 아니면은 이제 명의를 빌려줬다든지 명의를 빌려줬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더 커요, 사실은.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게 이 다스라는 회사는요. 2017년도에 세계에 700만 대 이상을 팝니다. 전 세계의 차를. 그런데 여기서 승용차 비중을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판매한 차 중에 최소로 승용차를 한 반 정도만 잡았다고 봐도 다스는 이제 승용차 시트를 제조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한 3,400만 대 여치를 납품을 했다는 얘기예요. 다스가. 엄청난 회사거든요. 사실상 대기업이지. 예, 주진우 기자의 말에 의하면 현대기아차의 승용차 부분 시트 납품량의 90%를 책임진다고 그래요. 독점이네 거의. 뭐. 독점이에요, 거의. 이것도 전 조사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큰 고리로 봤을 때 대부기공이 만들어진 단계 그리고 그 현대기아차가 왜 이렇게 일감을 몰아주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하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었죠. 고환율 정책. 그래서 우리나라 수입업체들은 거의 다 망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환율 때문에. 그런데 이때 가장 큰 특혜를 본 게 삼성과 현대그룹입니다. 그러면서 수출이 막 날개를 달고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매출이 늘어나면서 덩달아서 다스도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해외에 이제 미국이 직접 투자를 하거든요. 공장들을 지으면서 다스도 중국, 미국, 유럽 이렇게 다스가 똑같이 공장들을 짓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90%를 납품을 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검찰이 좀 더 이걸 더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법인, 체코 법인, 브라질 법인, 미국 법인, 터키 법인, 인도 법인. 거기가 현대자동차 어마어마하죠. 제조 공장이 있는 그렇죠. 곳이에요. SM도 지금 다스가 협력사도 인수했고, 그다음에 DMI도 2017년에 인수했죠. 그러니까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새날 초창기에 할 때 우리가 MB 털 때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MB가 마지막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대기업이다. 그 완성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지금. 그러니까 통치자 대통령의 마지막 꿈은 재벌이다. 아. 근데 이젠 다 온 것 같기는 해요. MB를 부를 일만 남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다스 관계사를 지금 2주일 사이에 2번 털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다스도 다시 한번 털었고, 방송은 오늘이요. 다음에 납품업체 금강 등의 사무실을 털었고, 다스 강모 사장의 자택을 또 털었고, 그 다음에 천암댁 아까 말했던 김재정의 부인 권영미의 자택도 털었고요. 그렇죠. 이 정도 털었으면은 더 이상 털 게 뭐가 남았지? 다 털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스와 관련해서는 다 털었죠. 어. 네, 다른 거는 이제 다른 범죄들은 아직
많이 남았고요. 특활비 같은 것도 아직 멀었죠. 근데 어쨌든 다스와 관련해서는 이미 검찰이 게임 끝. 왜 그러냐면 재판부가 압수수색 영장을 내줄 때 근거 없이 안 내주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게 정쟁화하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을 거란 말이에요, 검사들이. 그렇다고 치면 이제는 팩트 중심으로 다 체크가 됐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 또는 증거를 입수하는 과정만 남았다. 그래서 지금 좀 빠르게 판단한 사람들은 다음 주가 디데이 아니냐라고까지 예. 예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시 뭐 정리를 한다면요. 다스의 관계사를 도느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금강 같은 경우도요. 김재정의 부인이 현재 금강의 최대 주주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하청업체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얘들이 이런 방식이잖아. 다른 사람 차명이나 이런 걸 끌어다가 하청을 주는 것마저도 다 지들이 다 해먹어버리는 상태. 그러니까 사실은 관계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계열사인 이런 상태인 경우잖아요. 그래서 금강이 MB 비자금의 저수지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바로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외부에서 돈을 그런 식으로 자금 세탁해가지고 다시 뭐 다스로 보내주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MB를 소환하기 위해서 모든 그림에 필요한 모든 걸 다 맞춰놓고 이제는 검찰은 이제 팀이 다르잖아요. 다스 수사하는 팀하고 지금 특활비 수사하는 팀하고 다른데 두 팀이 조율하는 일만 남았다고 봐요. 근데 올림픽이라는 변수 때문에 조율하는 것밖에 안 남았다. 그 사이에 막 부르긴 좀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관련돼 있을 만한 곳, 티끌에도 나올 만한 곳은 다 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스라는 회사가 얼마만큼 무시무시하게 확장을 했던 회사냐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 같아요. 많이. 작년 우리 2017년도에 다스 계열사 중에 그 시트 프레임을 제조하는 디모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게 다스에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하던 회사거든요. 이 회사를 100만 원에 인수를 해요. 이런 식으로 아마 금강도 그냥 가만히 이 상태로 그냥 지나갔었으면 올해나 내년쯤 되면 뭐 한 1,000만 원 정도에 인수하고 이렇게 그냥 완전 계열사 해버리는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차명으로 다 자기 건데 아예 그거를 이제 이시형 중심 체제로 해가지고 그렇죠, 예. 진짜 계열사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대기업으로 만들려고 한 거죠. 사실은 이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제가 언젠가 우리 방송에서 포항 갔다 왔다가 경주 시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주에서 굉장히 경주 시민들이 MB 형제들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경주의 모든 돈을 MB 형제가 다 빨고 있다라는 소문이 입으로 전해져서 굉장히 불신이 지금 크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탄력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부당 거래, 내부 거래로 또 중복 출자를 통해서 회사를 벌려서 대기업으로 만드는 과정이 지금 이제 스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강도 지금 압수수색 그랬고 IM도 지금 압수수색 그랬고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혹이 있는 데는 국내는 거의 다 대부분이 압수를 했다. 다스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제 검찰은 전부 다 아무래도 제가 볼 땐 로드맵이 다 끝났다.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끝나서 언제 시기가 이제 되는 거냐만 남았다. 그런 측면인데 이제 이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다스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많은 다른 비리들은 이제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렇죠. 예. 네. 특히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이상득의 아들이 있어요. 이지형이라고. 있지. 네. 근데 이 사람이 싱가포르로 이민을 갔고 전체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싱가포르 국적까지 취득한 거는 정말 구린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여러 가지 비리 중에서 우리가 왜 맥쿼리 같은 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검은 머리 외국인.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에서 투자가 들어온 게 아니라 사실상 이명박의 돈이 들어간 회사인데 외국계 회사인 것처럼 들어와서 한국의 웬만한 그 기반 사업들 있잖아요. 고속도로 SOC 사업 이런 것들을 해먹었던 게 바로 음. 그 중심에 이지영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는 아직 수사도 들어가지도 않았죠. 맞아요. 네. 아 정말 이거 그 검은 거대한 흑막이 가려져 있는. 제가 볼 때는 어. 이제 빙산의 일각이 뚫리기 시작했죠.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구속되면 구속 상태에서는 MB를 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가 편해요. 하나하나 네. 이제 잡아가는 거죠. 그리고 수계가 구속이 되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불어요. 그럼요. 네, 네. 관계자가. 그러니까 구속과 네. 비구속은 엄청 차이가 엄청 나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네. 많고 이미 구속되기 전이고 소환되기 전인데 이미 불기 시작했고요. 저는 제일 억울한 게요. 부정선거입니다. 그거는 지금 아직 건드리지도 못했는데. 맨 곧 나중에 지금, 왔고. 예, 지금 솔솔 나오고 있죠. 예. 부정선거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게이트의 구조는 이렇게 돼. 검찰이 운을 띄우고 언론들이 같이 수사해서 지금 계속 그런 형태잖아요. 단독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MB는 이제 무너졌다고 보고. 근데 문제는 이명박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마다 다스 등에 대해서 부인하잖아요. 2007년 7월 달 한나라당 후보 청문회 때 했던 말.
제가 뭐 내 회사 같으면 현대 그만뒀을 때 차고 앉았죠. 할 일도 없고 놀 때인데. 제가 뭐 내 회사 같으면 현대 그만뒀을 때 차고 앉았죠. 할 일도 없고 놀 때인데. 이 도둑놈.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명박은 정치에 관심이 있었어요. 국가의 돈을 해먹는 게 가장 이득이라고 생각했어요. 박정희 있을 때 청와대 들락거릴 때부터. 이 사람 그래서 그 현대건설 사장 회장을 지내해 오는 과정에서 정치적 욕심이 엄청 많았던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공무원들과 오랫동안 교류를 통해서 어떻게 국가 돈을 빼먹는 방법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서울시 때 그거를 트레이닝 해본 거예요. 어떻게 돈을 빼먹고 어떻게 건축법을 완화시켜서 어떻게 돈을 뜯어먹는지 이걸 다 배운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재산이 많은 것은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요. 아마도 그 시작의 돈도 불법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깨놓고 야, 뭐 월급쟁이 사장이나 회장이 뭐 이렇게 재산이 많아? 이 소리 듣기 싫으니까 계속 뒤로 빼돌려가지고 자기 친인척 명의로 지금 회사를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이고요. 2007년 그 해 8월달 한나라당 후보 경선 때 이때 무대 위에 올라가서 유명한 얘기. 유명한 그 낙검수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됐던 바로 그 발언이죠. 똑같이 해야 돼요. 이때가 마찬가지? 바로 시장직이 내려놓고 난 그 해 딱 한 해만 지금 공직을 맡지 않았을 때죠. 뭐 도곡동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비슷해. 뭐 도곡당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비슷해 목소리가. 하도 많이 들은 거라서. 아니야 같은 학교 동문이라 그래. 다 그쪽 사람들 다 목소리가 그런가 보네. 비슷해. 네. 그 다음에 2007년 11월달 한나라당 의원총회 당시에 검찰이 조사가 되면 되는 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밝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또 저 자신은 거기에 대한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오, 진짜 비슷해. 검찰이 조사가 되면 되는 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밝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또 저 자신은 거기에 대한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 무슨 윤동주 시를 읊는 것도 아니고 요거는 뭐냐면은 2007년 11월 정도 되면은 사실 이명박 대세론 비슷한 게 퍼져 있을 때라 돌릴 수 없는 상태이고 제가 그래서 오늘 나간 방송에는 그 이야기 했잖아요. 분명히 여론 조작을 통해 가지고 압도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는 검찰 조사해봐 나 다음 대통령이다 요 느낌이 그냥 이렇게 막 뱉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의 마지막 송년회 평생의 마지막 송년회 거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 했죠. 그건 나한테 물어볼 것이 아닌 것 같다. 국민들이 지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아닌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저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해왔는데 다스, BBK 이런 것들이 10년 전 대선 때 이명박에 계속 발목을 잡았지만 주가 조작 그리고 횡령인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 공적인 자금을 가져다가 횡령해가지고 주가 조작도 하고 그걸로 비자금 만들어가지고 각종 빼돌리고 뭘 하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범죄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이명박의 발목을 잡을 수 있었으나 특검의 도움으로 싹 빠져나와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라도 제대로 밝혀지면 이명박은 출석해서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해서 나중에 구속이 된다. 그리고 나서 대국민 향해서 한번 제대로 마지막 기자회견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성을 해야지.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아니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반성할 기회를 줘야지. 아니, 반성할 기회도 주면 안 돼요. 왜요? 얘는 반성하면 안 돼. 계속 죽을 때까지 감옥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돈을 다 추징해야 됩니다. 이 부정자금 다 추징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스 하나 아닙니까? 이제 다스 하나라니까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내 수사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아요. 지금 그 돼야 되나? 이명박이 전과 13범인가 그렇죠. 지금 올라갔죠. 14범. 14범이죠. 한 18범 될 겁니다, 지금. 아, 제가 보기엔 한 30범까지 한 번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그럼 그거는 나한테 물어볼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보란 얘기였을까요? 난 이게 궁금해. 원래 그러고 나서 성명서 발표할 때 이제 나한테 다 물어보라고 그렇게 말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자기잖아, 그럼. 그렇죠. 근데 방송 오기 전에 외부자들 재방송을 보고 왔다가 정말 충격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김효재가 나왔거든요. 공포까지? 네. 근데 그 김효재가 예전에도 토론 프로에서 나오는 거 보면 그 토론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안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보는데도 말 끊고. 심장이 울렁거리는 막 이런데 이제 출연자 중에 이제 우리의 김갑수 작가님이 계셨었어요. 굉장히 열받았지만 굉장히 많이 참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뭐라 그랬냐면 아직 확실한 정황이 없는데 생중계를 계속하고 이게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노 대통령
봉화마을 근처에서 죽치고 앉아있는 기자들이라던가 헬기 띄우는 거 그 장면이 잊을 수가 없는데 자기네들은 지금 뭐가 억울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김효재 같은 사람이 나와서 뻔뻔하게 하는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체포할 때 경주가 있을 때 체포해서 헬기 띄우고 경주 수업도 계속 따라오면 진짜 되겠네. 헬기는 꼭 띄우고 싶어요. 그러면은 오픈카에다가 앉혀서 데리고 와야 되겠는데 그 카메라에 잘 지키라고. 쪽 사람들의 이야기들 중에 새누리,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그 지도부에서도 그런 이야기해요. 언론들이 막 너무 그런다고. 그것은 지들이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을 정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론들이 하고 있다고. 그것을 마치 문재인 정부가 언론을 또 시켜서 하는 양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할 때는 직접 언론을 통제했잖아요. 컨트롤해서 그렇게 언론 프레임을 짰던 거고, 지금도 그렇게 청와대에서 언론들을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자기가 그랬으니까. 예. 네, 자기가 그랬으니까. 2016년 다스 내부 상황은 복잡해 보입니다. 이상은 회장의 아들 동영 씨는 협력업체 리베이트 수수 문제로 궁지에 몰렸으면서도 대표의 꿈을 버리지는 못한 듯 보입니다. 내가 총괄해서 대표이사로 가는 거를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좀 사단을 그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인 거야, 분위기가. 하지만 다스의 실권은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가 다 틀어진 상황. 시간이 지날수록 버티기 힘든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을 털어놓습니다. 형도 버텨야 되잖아. 근데 회장님이 살아계신데 형이 나가게 되면 너도 입장이 곤란해지잖아. 시영이는 저렇게 나가지. 이쪽에서는 나를 없애고 싶지. 타격을 줘야 회장님도 순수하게 말 들을까 싶어서. 대표는커녕 현재의 자리를 지키기도 버거워 보이는 데다 시영 씨 측이 자신을 강등시키는 것도 모자라 아예 쫓아내려 한다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제 문제는 형이 총괄 부사장으로 있는데 강등시켜가지고 뭐 정호영 밑에서 이제 아산으로 보내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다들. 자기들끼리 세 명이서는. 실제로 이 통화 넉 달 뒤 동영 씨는 총괄 부사장에서 부사장으로 강등된 데 이어 다스의 아산 공장으로 밀려났습니다. 벼랑 끝에 선 상황, 아버지 이상은 회장을 마지막 보루로 삼으려 애쓰지만 회사 내에서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아버지에 대한 연민도 함께 묻어납니다. 회장님한테 내일 내가 찾아뵐 거야. 아무한테 안 하고. 회장님 의견이 중요하잖아. 아무리 뭐 필요 없는 의견에도. 전화통화에서 나타나는 동영 씨의 말에선 다스 최대 주주의 아들이나 고위 임원이라기보단 당장 쫓겨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이의 초조함이 묻어납니다.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부인한 지 10여 년. 이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세간의 시선을 의식해 다스를 직접 넘겨받는 대신 제2의 다스를 키우는 방식에 우회 상속을 하고 있다는 의혹은 거셌습니다. 이 회사가 바로 2015년 시영 씨가 만든 SM입니다. 그런데 녹음 파일엔 SM이 다스의 핵심 부품 업체를 인수해 덩치를 키우는 과정에서 SM이나 시영 씨 개인 돈이 아닌 다스 자금이 쓰인 정황이 드러납니다. 은 SM에서 인수한 걸로 하고 자금은 다스에서 나갔다 그러던데. 넌 그거 어떻게 알아? 직접 들었습니다. 김진 총괄부장한테. 제가 이제 이동영 시영 씨 개인 회사엔 거래 물량이 몰리는 반면 동영 씨의 회사는 물량 확보를 걱정해야 하는 정황도 드러납니다. 근데 SM의 물량은 어느 정도 뭐 가고 우리가 뭐 고모부니까 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물량이 맞는 건 안 맞는 문제. 그거는 중요한 거는 형이 자리가 보존될 때 되는. 시영 씨가 쥐고 있었던 건 다스의 자금줄뿐만이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직원의 복직 여부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지 말고 자신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문제의 결정권자가 시영 씨라는 게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요청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나한테 좀 얘기해. 나도 전에 자꾸 들어가지고 뭐가 사실은 제대로 된 내용인지 내가 사실 혼란이 좀 있다고요. 이 사람 얘기하는 거 틀리고 저 사람 얘기하는 거 틀려가지고 정확하게 그럼 나한테 얘기 좀 해줘봐요. 힘을 가진 또 다른 인물로부터 복직을 약속받았다고 하자 단칼에 말을 자르며 안 된다고 말합니다. 현장이고 어디고 복직이라는 게 또 그 복직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스 내 실권을 쥔 시영 씨. 힘에 눌린 사촌형 동영 씨의 말 속엔 한탄이 묻어납니다. 이동형으로서 풀빵 장사라든 닭고야끼를 팔든 뭐 시내가에서 우리가 옷가게라든 둘이 형 그러면서 웃으면서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갖다가 동정하고 사람을 갖다. 이동형 다스 부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가족 중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된 육성 녹취 파일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시영 씨가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다 이런 식의 취지로 말씀하신 게 이제 보도가 좀 나왔는데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앞서 이 부사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다스 지분을 갖고 있는 이상은 회장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스 관계자 녹취 파일엔 이 전 대통령과 이시영 씨가 다스 실소유주로 법적 소유주인 이상은 회장과 자신에겐 실권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검찰은 이 부사장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 불법 자금 조성 혐의를 조사했고 이 부사장은 조사에서 대부분 사실관계를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청업체를 통해 이 돈을 만드는 과정에 이상은 회장, 나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검찰은 추가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다스의 최대 주주였던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권 씨를 소환해 최대 주주 지위를 내려놓은 배경 등을 조사했습니다.